네, 이번에 모실 분들은요, 제 옆에 계시죠. 여러분 지금 쉬는 시간 나가 계신 분들, 네, 지금 곧 토크쇼 시작하니까 어서 들어오셔서 착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바로 일단 두 분 소개를 드릴게요. TV 방송을 워낙 오래 하시기도 했고 또 유튜브에서 더 핫한 두 분입니다. 유튜브 방송에서도 많이 보셨을지 모르겠는데요. 정말 종목을 잘 보시고 시장을 잘 보시는 분들로 제가 선별을 해서 직접 섭외를 해서 유튜브 방송을 했었는데 그때 제가 직접 섭외를 한 두 분입니다. 네. 요즘 변동성 장에서도 종목에 대한 고민, 지금 앞서서도 어떤 종목을 봐야 될지 좋은 얘기가 하나도 없다, 답답하다라는 말씀을 많이 주셨는데 좀 속이 뻥 뚫릴 수 있는 그런 시황과 또 유망 종목 섹터로 이번 토크쇼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23 유망 종목 토크쇼 네, 함께 해주실 두 분입니다. 세종사이버대학교 금융자산관리학과 교수이시기도 하죠. 와우대 하창봉 파트너 그리고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님 모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두 분이 굉장히 장난기가 많으신데 이렇게 90도 인사하시는 거 보니까 뭔가 새롭네요. 네, 직접 인사 좀 해주세요, 대표님. 네, 반갑습니다. 또 일어나요? 아니, 네. 일어나셔도 돼요. 아, 예, 그렇죠. 네, 사실은 절을 해드려야 되는데. 그렇죠. 절 한번 했어야 네, 되는데. 얼마나 이 어려운 시장에 마음고생 많이 하시는지 참 저희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네, 오늘은 그런 마음고생을 네. 좀 풀리실 수 있도록 좀 이제 2023년에 저희가 봐야 될 그리고 또 체크해야 될 네. 요인들을 조금씩 더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주제가 기업이죠. 기업이죠. 네, 기부업이 아닙니다. 기업이죠. 기업입니다. 네. 네, 거기서 무엇을 봐야 될지 네. 한번 또 자세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아버님 말씀대로 좋은 얘기 해드릴 수 있게 또 김민수 대표님이 열심히 준비해 주셨다고 하니까 기대해 주셔도 좋을 것 같고요. 하창봉 대표님 여러분 뵙는다고 반영구 눈썹까지 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 박수로 네. 하창봉 대표님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떻게 하셨어요? 앵그리버드예요. 그래서 좀. 네, 제가 저도 오프라인 강연회가 오랜만인 것 같은데요. 네, 지금 여기 함께 하신 분들 뵈니까 나도 어머님 아버님 많으세요. 아마 저희보다 이제 주식 경력도 많이 하셨을 거고 오늘도 좋은 이야기 많이 들으러 오셨는데 상황인 만큼 조금 안 좋다 보니까 몰라요. 무거운 이야기가 많았을 것 같은. 저희는 조금 좋은 이야기로 많이 준비를 했습니다. 좋은 이야기 많이 준비했고 아마 시장도 좋아지지 않겠습니까? 저희가 사실 약간 구체적으로 뭐 데이터를 보여서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겁니다라고 많이 말씀드리면 내용이 어려워요. 하지만 저희가 이제 여러분들이 되게 공감할 수 있는 내용으로 한 시간을 좀 알차게 꾸며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오프라인으로 그리고 온라인 저희 생중계도 같이 진행되고 있죠. 채팅 같이 보고 있으니까요. 궁금하신 내용들 또 채팅으로 함께 해주시면 네, 저희가 같이 또 소통하는 방송 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영구 눈썹 문신에 다들 굉장히 인상 깊어하시는 것 같아요. 네. 자, 이제 본격적으로 토크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께서는 증시의 바닥을 논하는 시그널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해주신다고 하는데 사실 최근에 시장 보면 워낙 변동성이 큰데 그래도 2200선에서 좀 지지하려는 의지는 좀 보이잖아요. 그리고 최근에 삼성전자 향 10월 들어서 매수도 들어가고 그러면서 삼성전자라든지 IT라든지 좀 정말 밑에 바닥권에 있었던 종목들이 그래도 조금씩 대형주 안에서 움직이는 걸 봤을 때 그래도 조금은 저점을 잡으려고 하나라는 생각을 저는 좀 기대를 걸었거든요. 두 분께서는 좀 저점 머지 않았다 아니면 여기서 한 번 더 좀 감내할 수 있는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다. 어떤 의견이세요? 네, 올해가 좀 힘든 게 저도 데이터를 봤는데 마이크. 네, 1963년 아니요, 1930년대 네. 그리고 예전에 1967년 그리고 올해 2022년이 제일 어렵다고 해요. 근데 사실 우리가 과거 데이터 이야기해서 뭐 하겠습니까만은 바닥은 잘 모르겠어요. 사실 우리가 바닥이라는 게 자체가 어느 정도 올라와야 바닥이고 또 주말에 혹시 카카오 주주분 계세요? 네. 많으실 것 같은데. 지금 네. 이게 또 귀에 안 들어오실 수도 있잖아요. 예, 주말에 또 카카오가 아직까지 먹통입니다.
아직까지 지금도 녹동이고. 잘 안 풀리고 있기는 해요. 네. 네, 이제 그런 이슈가 있다면 주식이라는 게 참 그런 거거든요. 이게 뭐 다른 쪽이 바닥을 논해도 어떤 기업이나 섹터들은 또 피해를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아마 내일 장이 열리게 되면 또 새로운 또 장이 열릴 수도 있어요. 근데 바닥이 어딜까는 사실 이런 데이터를 가지고는 안 보여요. 이게 아마 우리 김민수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데이터인데 모든 게 다 나쁜 이야기만 합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조금 하나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보통 그 지표나 데이터라는 거는 이 선행지수라는 건 앞으로 이렇게 움직일 거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면 그걸 현재의 데이터를 가지고 미래를 예측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식이라는 건 실제적으로 주가가 이미 많이 빠져 있기 때문에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 선행지수가 이렇게 다 바닥을 찍고 있어도 결정적으로는 한순간에 돌아서는데 그게 언제 돌아설까에 대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거는 아마 파월이 갖고 있으려나? 근데 제가 사실은 그런 내용 자체는 너무 쉽게 말씀드렸는데 돈이라는 게 세 가지잖아요. 그렇죠? 예, 주식 시장이 하나 들어가고 채권 시장 들어가고 또 하나가 부동산 시장이 들어갑니다. 근데 부동산 시장의 가장 문제가 뭐냐면 금리거든요. 그러니까 결정적으로 정시 바닥이 언제입니까라고 묻는다면 금리의 인상 속도가 멈추는 시점이 될 것 같습니다. 수치는 중요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일단 지금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단할 수가 없는 거네요. 언제가 저점인지.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점이어야 되는데 사실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점이 그 전에 먼저 시장이 막 예상을 하잖아요. 어느 정도 좀 피복 기대감이 이번에는 있다. 이번엔 올린다고 하더라도 다음엔 못 오르겠지. 정말 금리 인상이 멈추는 시점과 그 전에 시장이 이미 저점을 잡는 경우도 있지 않아요? 제 차례죠? 네. 집중하세요. 네, 네, 네. 아까 얘기 잘하셨습니다. 파월의 파워. 끝. 이게 제일 중요한 거겠죠. 네. 네. 근데 앞서 어차피 뭐 시장 저점 잡는 거야 저는 별로 그런 거 중요하지 않을 것 같고요. 그냥 이제 당장 어차피 지금 저희 오신 분들이 생각하는 건 다 종목이니까. 그렇죠. 대표님은 얘기 쭉 하시고 저 혼자는 종목 얘기만 쭉쭉 할 텐데요. 네. 종목 많이 준비해 오셨다고. 털어야죠. 네. 네. 그래서 털러 지금 오셨으니까. 네, 아까 카카오 얘기하셨는데 만약에 지금 주말 사이에까지 지금 카카오가 고생하고 있고 그러면은 반사익을 보는 거 월요일 날 또 움직이겠죠. 그런 거 볼 때 체크하셔야죠. 네이버가 그러면 카카오가 안 되니까 빨리 라인 설치해서 라인으로 메시지 보내야지 이럴까요? 네, 그건 아직 모르겠고요. 네. 제 머릿속에 드는 건 어차피 클라우딩 관련된 회사들, 네, 또 IDC 센터 지금 준비했던 회사들 이게 오히려 훨씬 더 영향력이 넓어지겠죠. 네. 클라우딩 센터, 인터넷 데이터 센터 아마 지금 채팅이 아니죠? 네, 거기 검색해 보시면은 종목 주룩 나올 겁니다. 그거 일단 월요일 날 뛸 겁니다. 그거부터 체크하시고 대응하셨으면 좋겠고요. 네. 시장과 상관없습니다. 그냥 종목만 텁니다. 네. 그래서 지금 중요한 건 다시 뭐 시장 얘기로 보는데 네. 앞서 양봉 대표님께서도 얘기하셨던 거에 가장 주된 논의는 그거예요. 저점 누가 알겠느냐? 아무리 또 여기 와서 다 얘기를 하고 파월을 봐야 된다. 뭐 파월 의장이나 연준의 입장에서 또 점도표만 쭉 올려버리면 저희 또 힘들어요. 네,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안정만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이제 시장에 대한 분위기겠죠. 네. 그것만 들어가기 시작하게 되면 하나 기억을 해보세요. 이번에 여름 때 6월 달까지 엄청 힘들게 하다가 그 월봉상으로 보게 되면 봉 두 개만 살짝 올라왔죠. 네. 7, 8월 달에 살짝 돌려만 줘도 네. 예, 시장이 어떻게 반응합니까? 중소형주가 울분에 찬 장세들이 확 움직여요. 그때가 태조이방원이 난리 났을 그때 때잖아요. 시작한 게 태조 그렇죠. 이방원이죠. 그러니까 그거를 뭐 명칭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 그런 식으로 단기 주도라도 뭔가 나온다. 그러면은 저희가 할 일은 그렇다고 해서 지금 예전에 비교하면은 주식의 탁금이 뭐 20몇 조 대였다가 네. 지금 그래도 50조 대예요. 뭐 한 60조 대 갔다가 내려온다고 하더라도 이 자금들이 물론 다 물려 있겠죠. 네. 근데 지금 물려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 나 이것 때문에 어떡하지라고 한다고 하더라도 종목이 움직여 보세요. 그러면은 그때 안 되겠다. 이거라도 조금 덜어내서 수익률 게임에 동참해야겠다. 이런 현상들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안정이 한 달만 나온다고 하더라도 계좌에 대한 복구 능력, 네. 또 종목에 대한 변화들은 빨리 나올 수 있다라고 하게 되면 저희는 그거라도 노려야죠. 네. 네. 오. 계속 털겠습니다. 결국에는 저점을 예단할 수 없으니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지금 많이 빠진 시장에서 단기적인 랠리가 나온다고 하면 그 안에서 수익률을 좀 제고할 수 있는 종목들을 선별하는 전략이 더 맞다라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네. 하정우 대표님 저점 얘기하셨는데.
파월의 입을 계속 주목하고 계십니까? 아 근데 사실 제가 표를 하나 준비했거든요. 네네. 이 우리 표를 계신 분들 이렇게 같이 바라봐 주시면서 해주세요. 네, 이 표를 네. 바라보면 바로 찢어도 되는 표예요. 제가 갑자기 왜 표를 준비해 이렇게 말씀드렸냐면 네. 시장이 이제 너무 많이 빠지면 이게 안 먹혀요. 지금 예를 들어서 금리는 올리고 있고 경기는 둔화되면 뭐 음식료 업종이나 통신주나 뭐 포스코나 이런 종목이 가야 되는데 안 가잖아요. 맨 왼쪽이요. 이게 사실 가장 우리가 공부하는 관점에서는 지금 시장에 맞아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KTNG는 좀 강합니다만은 사실 배당 매력도 별로 없잖아요. 많은 분들이 아마 금리 올린다 해가지고 KB금융 신한주 좀 매수하셨을 거예요. 주가 내려가면 의미가 없는 거거든요. 근데 가장 제가 바라보는 건 뭐냐 하면 결국에는 우리나라 주식도 삼성전자, 카이브, 네이버, 카카오, 뭐 코스닥에 가도 뭐 네. 게임주들인데 결정적으로는 맨 밑에 구간으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금리는 내려가야 되고 경기는 회복돼야 되는 거잖아요. 민감 성장 IT 하드웨어 신성장 이쪽으로요. 그렇죠. 근데 네. 지금 이 종목들도 네 가지 종목이 지금 다 빠져 있습니다. 만약에 금리가 오르는데 경기가 회복돼서 뭐 금융업종, 시크니컬 업종인 게 보통 태조 이방원이거든요. 이것도 다 빠져 있죠. 그리고 지금 화장품은 화장품대로 빠져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표가 필요 없다는 내용이 뭐냐면 앞으로는 결정적으로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자체가 멈추는 시점이 오히려 증시가 좀 올라갈 시점이 되는 거고 멈추고 올라간다면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삼성전자나 하이닉스가 제일 먼저 간다는 겁니다. 이게 보면 밑에 왼쪽에 IT 소프트웨어가 있고 IT 하드웨어가 있는데요. 네이버, 카카오가 소프트웨어 쪽이고요. 삼성전자, 뭐 하이닉스가 하드웨어입니다. 그럼 저는 이런 관점인데 물론 시기는 우리가 좀 체크를 해봐야겠습니다만은 가장 바닥이 언제일까는 2,000포인트가 바닥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렇죠. 제가 처음 주식 들어갈 때가 2000년이었거든요. 경험이 얼마 안 되죠. 예, 저는 첫 접근사가 딱 2000년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이제 대한민국 증시가 뭐 500포인트에서 처음 대망의 저는 2000시대에 이제 입사를 했는데 1년을 내려가더라고요. 500포인트까지. 그리고 그 이듬해부터 조금 올라갔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처럼 이렇게 많이 빠지면 한 30% 빠지면 내년 한 상반기까지는 약간은 바닥이 안 보여요. 근데 거기서 돌아가는 힘 자체가 생각보다 좋습니다. 지금 다 주식 물려 있잖아요. 그렇죠. 지금은 뭐 삽니까가 그건 우리 김민수 대표님처럼 주식 오래 안 하시는 분들 단타 치시는 분은 괜찮은데 지금 오신 분들 그거 아니거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일단은 뭐 우리가 돌려 말해서 파월의 입이라고 이야기합니다만 결정적으로는 모든 게 나쁘기 때문에 금리가 올라가는 속도만 멈추면 되는 거거든요. 네. 일단은 그 기다려야 됩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어요. 그럼 기다리는 동안 우리 뭘 해야 합니까? 단타? 단타해야 합니까? 그 올라가는 지금 우리가 결국에는 금리 속도 조절이 뭔가 확인되는 시그널이 나오기까지는 저점을 논할 수는 없지만 정말 많이 빠져 있는 자리는 맞잖아요. 여기서 얼마나 더 빠질지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파월이 언제 그러면은 금리 인상 그만하는지 기다려 볼까라고 하기에는 우리가 너무 아무것도 안 하고 손 놓고 있을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이에 어떤 변화가 나오냐면, 그러니까 금리가 멈추는 가운데 그러면 경기에 대해서 얼만큼 충격이 나올 것이냐, 네. 그거를 파악하는 거를 어렵죠. 이거 그렇죠. 어려운데. 경기 침체 정도라든지 지금 경기 타격 정도를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앞서 보여드렸던 게 OECD 경기 선행 지수. 네. 네, 그게 아직 이게 진행 중이죠. 이게 이제 확인이 되면서부터는 그때부터는 주식이 바뀔 겁니다. 근데 네.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지표가 다 나오고 또 조금 있다가 나오는 지표 중에 하나가 ISM 제조업 지수와 네. 그리고 또 이게 미국 쪽이죠. 예, 그리고 또 우리나라의 수출 이걸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 네. 거의 유사하게 연동됩니다. 근데 지금 아직은 ISM 제조업 지수가 저러고 있는 상황에서 확인이 아직은 안 됐겠죠. 근데 이게 보통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희만 보는 게 아니라 모든 글로벌 또 조단위로 갖고 계신 엄청난 부자들도 투자자들도 다 보고 있는 지표들이겠죠. 네. 이런 상황 쪽에서 그러면 다들 힘들었습니다. 그러면 그래 저거만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게 되면 언젠가 움직여야지 하는 시그널만 나오게 되면 돈의 움직임이 폭발하게 되겠죠. 네. 그때가 저점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그때 네. 움직임마다 같이 볼 수 있는 하나의 지표다라는 쪽에서 두 가지는 말씀을 드렸고요. 네. 근데 지금 저희가 그렇습니다. 혹시 올해 지금 현재 내 수익률이 플러스다 혹시 계십니까?
우리 어머님 손 드신 건가요? 맨 아, 앞자리? 머리 만지고 계십니다. 예. 아 머리 만진 것이. 네. 어. 플러스세요? 대단하십니다. 제가 가서 혹시 파트너스 한번 채용하시지 않으시겠어요? 네. 대단하신데요. 네, 근데 그러니까요. 이게 왜 아마 어머님께도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네. 어떻게 대응을 하셨느냐라고 하게 되면 시장에 나머지 다 힘들지만은 보통 그렇게 얘기하셨을 거예요. 좀 현금 꽉 채워놓고 네. 이걸 대비하는 전략이죠. 그리고 중간 중간에 맞죠, 어머님? 네, 그렇죠. 네. 어머니 여유 있어 보신다 정말. 트레이더의 필이 확 나세요. 네, 어머니 이게 귀에 기대신 거 보이시죠? 네. 혹시 시니어 여유거든요. 그렇죠. 예. 아. 한번 제가 채용을. 네. 아. 네. 그래서 이런 변화를 보게 되면 시장이 어떤 식으로 간에 움직입니다. 움직이는데 위험 리스크가 많다라고 하게 되면 네. 저희가 할 수 있는 건 딱 하나밖에 없어요. 그렇다고 저희가 뭐 공매도 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뭐 헤지펀드답게 롱숏 플레이 이런 거 못 해요. 네. 그럴 때는 안 되는 장에서는 위축을 시켜야 돼, 내 자신을. 그리고 될 것만 가지고 네. 딱딱 짧고 빠지게 짧고 빠지는, 짧고 네. 대응하고 빠지는 이거밖에 없는 거겠죠. 근데 이게 보통 보면 그래요. 아예 저런 단타쟁이의 말을 내가 왜 들어? 그런데 웃지 마세요. 네. 사는 방법입니다 이게. 네. 어쩔 수 없이. 그리고 또 버틸 수 있는 힘이네요. 이런 힘든 장을. 그렇죠. 그 네. 시장이 또 바뀌어 보세요. 바뀌어 보면 단타쟁이들은 또 시장에 맞게 적응합니다. 이 적응력의 차이죠. 결국 시장의 색깔이 나오기 전까지는 시장이 좀 어느 정도 저점에서 단기 랠리가 나올 때 그때 좀 더 수익을 그때 내서 우리가 지금 손실이 큰 계좌를 버틸 수 있는 힘을 만들어 보자라는 단타쟁이의 말씀이십니까? 결론을 그렇게 끌고 꼭 그럼요. 낙인을 찍으셔야겠습니까? 아니, 그래도 네. 이제 정리는 필요하니까요. 네. 하창호 대표님 그럼 지금 장에서 이제 저점을 우리가 논하기 쉽지 않은 지금 장에서는 그럼 어떤 대응으로 일단 제일 중요한 포인트로 보고 계세요? 미국이죠. 예, 미국. 지금 뭐 아마 ISM 재료업 지수 데이터는 우리 김 대표님께서 준비해 주신 건데 해석에 따라 좀 달라요. 이게 이제 보통 그래프가 지금 밑으로 내려가고 있으면 경기가 안 좋다는 건데 저는 이 그래프가 되게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이게 이제 미국의 실업률인데요. 여러분들 뭐 이제 실업자가 많으면 경기가 나쁜 거고 실업자가 들으면 경기가 좋은 건데 여기 20년 데이터거든요. 최근 20년 미국의 실업률을 보여줬는데 네. 4% 지금 밑에 있어요. 지난달에 3.5가 나왔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거냐면 금리가 오르고 다 좋은데 고용이 안정적인 우리 똑같은 거예요. 짜장면을 뭐 10,000원 하던 게 뭐 올랐어요. 근데 내가 봉급이 오르면 그게 흡수가 되는 거거든요. 네. 충분히 사 먹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같은 경우는 갑자기 오르니까 쉽게 말해서 내 월급 오르는 것보다 월세 오르고 뭐 교통비 오르고 이런 거 오르기 때문에 지금 약간 휘청휘청하는데 결정적으로는 고용이 안정적으로 가게 되면 이거는 돌아선다는 거거든요. 물론 지금은 시장에서 고용이 너무 좋으니까 미국의 금리를 빨리 올리려고 하는데 아마 이 속도 자체는 그렇게 오래 갈 것 같지는 않아요. 그리고 또 하나가 변곡점이 뭐냐 하면 결정적으로 모든 주식은 선거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죠? 오늘부터 중국은 당대회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시진핑은 3번째 연임이 확실하고요. 그리고 다음 달에는 바이든 대통령의 중간 선거가 있어요. 근데 바이든 대통령의 재신임만 묻는 게 아니고 민주당과 공화당의 선거까지 같이 들어갑니다. 의원까지. 근데 지금 미국은 양당이 모두 다 민주당이에요. 근데 아마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그게 아마 하원은 공화당으로 갈 것 같아요. 그렇게 되기는 언어의 균형이 맞춰집니다. 그래서 지금은 약간 주식시장에 누가 봐도 약간 정치적인 것도 좀 많이 들어가 있거든요. 네. 그런 관점에서 본다면 거의 뭐 대부분 시각 자체가 저는 이 사실 미국이 실업률이 이렇게 좋으면 이게 우리가 뭐 부모 경제활동 참가 이거가 작든 어쨌든 간에 경제가 바닥을 잡히는 데는 금방 잡힐 것 같아요. 그런 관점에서 바라본다면 금리를 한 번 더 올린다 하더라도 결정적으로는 얼마 남지 않았고 그때 되면 우리 단타쟁이는 힘듭니다. 왜냐하면 금방 팔아버리거든. 이제 올라가는데 단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라고 하지? 그 비중이죠. 지금은 본의 아니게 이제 살기 위해서 조금의 적은 비중으로 그렇죠. 이제 트레이딩을 하는 거죠. 내 메인 계좌한테 물려 있는데 일단 이제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어쨌든 말씀해주신 그 11월쯤에 결국 주요한 이벤트들이 다 몰려 있잖아요. 네. 그렇죠? 그때 이제 어느 정도 뭔가 이렇게 흔들림이 있든 뭐든 하더라고 해도 지금 시점에서는 하방이 그래도 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시는 거죠. 그렇죠. 계속 지금 아마 10월, 11월 달에
지수가 저점을 갚는 과정을 좀 왜냐하면 이게 계속 이제 내성을 다지거든요. 네. 뭐 당장 어제 갑자기 금요일 날 미국장 빠졌는데 그게 중요할 것 같지는 않아요. 그만큼 지금 여전히 불확실성이 많긴 많은데 금리란 이벤트의 최대 하이라이트가 다음 달일 수가 높지 않나 그리 보는 거죠. 그러면 되겠네요. 그때까지 지금 저점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신을 할 수 있을 때, 장담을 할 수 있을 때까지는 우리 김민수 대표님의 말씀대로 적은 비중이라도 털어낸 종목 내에서 트레이딩을 해볼 수 있는 건 트레이딩을 하고, 그리고 나서 저점을 자꾸 턴하는 시장을 준비하는 또 하나의 스텝을 또 하창봉 대표님 말씀대로 준비를 하면 되겠네요. 정확하십니다. 네, 그래요. 그러면 오늘 반도체 섹터부터 뭐 지금 주요하게 볼 유망 섹터를 또 지금부터 하나하나 꼽아주신다고 하는데요. 그리고 월요일부터 클라우드 관련한 종목들 그때부터 튈 때 봐야 된다라는 지금 단기적으로 좀 볼 수 있는 테마에 대해서도 짚어주신다고 하셨잖아요. 네, 종목도 얘기해 주실 건가요? 그냥 클릭하면 다 나오는데요. 아, 그래요. 네, 그리고 클릭하면 다 나올 수 있게 그럼 알려주셔야 돼요. 다 나와 사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다 나옵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이게 아재 개그 우리 김민수 대표님 개그인데요. 네. 아무도 웃어주질 않으시네요. 괜찮습니다. 그래도 꿋꿋하게 했습니다 지금까지. 자, 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일단 반도체 얘기 들어가기 전에 네, 매매 계좌의 운용 방법 같아요 지금은요. 네, 네. 내가 지금 아마 올해 그래도 플러스 난 계좌 있으신 분이 이 많으신 분 중에 한 분밖에 없을 정도로 지금 힘드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지금부터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거를 한번 바꿔서 운영을 해보세요. 뭐 쉽게 말씀드리면은 어차피 이 계좌 물렸습니다. 내가 여기서 못 팝니다. 그럼 이거 그냥 갖고 가다가 새로운 종목들 들어와서 같이 매매하게 되면 막 헛갈려요. 종목이 더 많아지죠. 더 많아지고 정신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 그래, 요거 보니까 내가 한 5종목 갖고 있어요. A, B, C, D, E 있는데 이거는 내가 절대 못 팔아. 그러면은 이걸 가지고 한 A, B, C 정도는 내가 그냥 가져가겠어요. 3천성 할 때까지 회복할 때까지 두겠어. 아무것도 안 하고. 네, 그러면은 이거를 계좌를 분리를 하세요. 다른 쪽으로 넣어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때까지 그냥 가보겠다라는 쪽으로 계좌를 하나 두시고 지금 하나를 더 만드셔서 네. 차라리 D나 E 이거는 그렇게 확신이 없어. 애매해. 애매해. 그러면은 어차피 손실입니다. 손실인데 이거를 복구를 할 방법을 찾아야 되겠죠. 네. 그럼 D나 E를 새로 만든 계좌로 넣어두세요. 그 다음에 이걸 가지고 어떻게 대응하냐면은 올라올 때마다 줄이세요. 올라올 때마다. 현금이 없으니까요. 아니면 지금 현금이 우리 양봉 대표님처럼 봉급이 많으신 분들은 오히려 그냥 그거 가지고 잘 쌓아놨다가 지금 이자도 좋지 않습니까? 잘 쌓아놨다가 기다렸다가 어느 정도 바닥이 확인된다 그러면 그때 내가 투입해야지 라고 기다리시든가 그때를 노리시든가. 근데 지금은 차라리 D란 E를 종목을 자꾸 시장이 좀 살짝 반등했을 네네. 때마다도 줄여놨다가 이거를 회생의 빌미로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이거를 매매하는 과정 쪽에서 현금을 쌓는 과정에서 뭘 해야 될까요? 기도요? 아닙니다. 그럼요. 다음에 그러면 여기서 2200에서 뭐 2000선이 가든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서 다시 3000포인트 갈 때 주도가 되는 종목들을 찾아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걸 위해서 아껴두는 거죠. 그리고 그걸 찾는 시간, 공부하는 시간. 공부가 필요 없이 그냥 양봉 대표님께 모든 걸 다 말씀해 주시면. 네. 맡기시면 되는데 그 사이에 그래도 내가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양봉 대표님 막 어려운 얘기 막 하세요. 근데 종목 얘기를 한다고 하더라도 공부를 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들을 같이 이어가는 게 지금 좋지 않나 싶어서 지금 나오는 게 반도체입니다. 아, 네. 여기에 제가 조금 추가를 해드리면 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계좌를 하나 트자는 거잖아요. 그게 왜 분리를 그러냐? 하자. 왜냐하면 네. 9만 원짜리 평균 단가 100주를 갖고 있어요. 삼성전자를. 근데 내가 지금 6만 원 안 하죠. 예, 6만 원 안 하는데 6만 원 사가지고 만약에 샀어. 근데 한 7만 원 됐다고 예를 들어요. 근데 그거를 원래 계좌에서 들고 있으면 절대 못 팝니다. 왜냐하면 평균 단가가 섞여 있었기 때문에 나는 주당 10,000원을 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래서 하는 방법이 뭐 약간 저도 진화하는 건데 만약에 내가 삼성전자라든지 그래도 대한민국의 삼성전자 10년 동안 주식을 봤더니 10년 동안 주식을 가만히 놓고 놨을 때 유일하게 상승한 종목이 삼성전자거든요. 과거 10년을 놓고 봤을 때 나는 정 안 되면 내가 우리 자식한테 이걸 정혈해 주겠다. 그런 주식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자동차 될 수도 있고. 그러면 그 계좌 그 종목을 팔지 마요. 팔지 말고 뭐 돈이 조금 있다면 아예 새로운 계좌에서 이제 하는 방법이 하나 있어요. 새로운 계좌로 그 종목을. 그 종목을 그냥 해. 왜냐하면 우리 대표님은 이제 워낙 그 종목을 많이 하시고 트레이딩을 많이 하시니까 그거 놔두고 이렇게 쩍쩍 하실 수가 있는데 여기 계신 분들의 대부분들은 몰라요. 모른다는 표현보다 정확히 말씀드리면 귀찮아요.
그리고 종목 수가 많고 손실이 네. 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진짜 귀찮아. 네. 뭐냐면 싼 거 사기가 짜증이 나 있거든요. 그런 관점에서 그 귀차니즘을 방어할 수 있는 게 지금 우리 멘탈도 나가 있으니까 그 방지용이에요. 대부분이 많이 하는 전략입니다. 그냥 다른데 온라인으로 계좌 하나 터가지고 거기다 뭐 100만 원이든 1000만 원이든 넣어놓고 원래 거 매매해요. 왜 지금 뭐 제가 좀 하이닉스 같은 경우 사고 싶지 않나요?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런 걸 말씀드리는 거죠. 계좌에 네. 지금까지 파란 것만 보고 있다가 잘 샀더니 새로 계좌에서 빨간 게 올라오기 시작해요. 네. 그러면은 기분이 업되기 시작하고요. 어. 그러면 내가 이런 장에서도 공부하면 저거가 돼라고 하게 근데 되면 단점도 있어요. 뭔가요? 사둔 걸 잊어먹어가지고 언젠가 열어봤더니 반토막이 날 있어요. 근데 반대의 경우도 있어요. 내가 언제 갖고 있었지? 네, 그런 경우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저점인 구간에서는 어쨌든 그러니까 많이 빠져 있는 구간에서는 놔뒀을 때는 그래도 더 빠져 있는 것보다는 그래도 좀 올라와 있을 가능성이 더 높잖아요. 어쨌든 분리를 그렇죠. 해놨을 네. 때는 그렇죠. 근데 말씀해주셨다시피 아예 계좌를 분리를 해서 여기서 이제 그 네 종목인데도 사서 플러스를 봤을 때 여기서 이제 사고 팔았을 때 이 손실이 좀 줄어들 수 있다라는 거잖아요. 이런 식으로 멘탈 관리를 하면서 주식도 자신감이라서 네. 빨간색을 많이 보면 되게 기분이 좋고 잘 돼요. 근데 이 종목이 이렇게 많은데 여기서 또 내 종목을 또 사서 그 눌리는 게 좀 부담스럽지 않으신가요? 근데 그 여러분? 타점은 이제 뭐 우리 방송이라든지 네. 또 이거 많이 좀 같이 보셔야 되는 거죠. 그 타점이 됐어요. 네. 만약 네이버야. 저는 지금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좋게 보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느 정도 빠있다고 카카오는 잘 모르겠어요. 불까지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 그런 걸 드리는 거예요. 어쨌든 계좌를 분리해서 내 종목이라도 그 분리한 계좌에서 플러스를 보면서 그 손실을 좀 줄여나가는 그 투자 운용에 대한 팁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결국에는 어쨌든 시장의 바닥을 예단을 할 수 없고 시장의 바닥을 잡기 전까지는 좀 우리가 해볼 수 있는 쪽에서 트레이딩을 하고 그리고 그 다음 스텝을 준비하는 쪽에서 이제 또 섹터를 같이 공부를 해놔야 우리가 이제 그 저점을 잡고 돌아서는 장에서 소외가 되지 않잖아요. 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그럼 전략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 토크 콘서트 진행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섹터와 종목에 대해서 말씀을 들어볼 텐데 이에 앞서서 저희 이벤트를 진행을 할까 합니다. 제가 앞서서 주유권 5만 원권 이벤트를 말씀을 드렸었는데 저희 그 종목이랑 섹터 듣기 전에 여러분께 저희 두 분을 지금 추첨을 해서 5만 원권을 드릴까 합니다. 저희 나가실 때 직접 이제 수령을 해 가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갖고 계신 현장에서 받으셨던 리플렛 있으시죠? 거기 보면 번호가 다 할당이 되어 있습니다. 그 번호 잘 확인해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두 분께서 하나하나를 꼽아주시면서 이제 다음 섹터와 종목을 어떤 종목을 얘기해야 될지 생각을 하면서 자 기운을 넣어서 뽑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대되시죠? 아마 이거 당첨되시는 분은 내일 주식이 상한가 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네. 정말요? 상한가 종목을 하나 주세요. 아니요, 가실 것 같아요. 자, 몇 번인가요? 네, 392번이요. 392번 계신가요? 392번 계세요? 식사하러 가셨나 봐요. 식사하러 네, 가셨나요? 392번. 392번 없으시면 다른 번호 뽑아야 될 것 같은데요. 뽑으세요. 네네. 일찍 오신 분들이 더 지금까지 계시다. 어. 들고 싶습니다. 저 밑에서. 네. 그 저희 막판까지 함께 해주신 분들에 한해서 저희 마지막 강의 전엔 18분을 추첨을 할 예정이거든요. 그때까지 또 기다려주세요. 101. 101번 계세요? 여러분 다 어디 계세요? 101번이세요? 축하드립니다. 101번. 101번이시죠? 아버님 101번이세요? 네. 아버님 잠시 저희 이제 축하드립니다. 나가실 때 네. 그 번호 말씀해 주시면 주유권 5만 원권 드리니까 축하드립니다. 꼭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창봉 대표님은 그러면은 다시 뽑아요? 다시 한번 그리고 여기 그래요? 계신 분들에 한해서 뽑아 드리는 게 좋죠. 두구두구두구두구. 419번이요.
419번이세요? 축하드립니다. 어머, 어머니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네. 네. 우리 419번 어머님과 또 101번 아버님께 주유권 5만 원권 두 분 지금 현장 이벤트 함께 했고요. 나가실 때 꼭 수령해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마지막 강의 바로 직전 꼭 18분을 그때 더 추가로 추첨을 하니까 그때까지 또 함께 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막간을 이용한 저희 깜짝 이벤트 진행을 해봤고요. 자, 그동안 머릿속으로 종목과 섹터를 생각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아까 전에 근데 너무 현혹시키셨어요. 월요일 날 이 종목들이 뜰 텐데 이 종목 해야죠라고 하셨잖아요. 클라우드와 함께 그 내용 한번 먼저 김민수 대표님 털어볼까요? 네, 그거를 일단 이제 단기적 관점이죠. 네, 시장이 항상 어지러울 때, 네. 그럴 때마다 강하고, 그러니까 시장의 트렌드 보다 보면은 또 요즘 보면은 뭐 신라젠 이런 건 예외로 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저희 너무 그냥 뜬금없는 움직임이다 보니까 그렇죠. 그런 거 빼고도 시장에 보면 약할 때는 항상 매수세가 몰립니다. 이런 식으로 또 이슈가 있다 보니까 그걸 안고 움직이는 네네. 종목들이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똑같습니다. 보면 단적으로 그러면 카카오가 네. 데이터 센터라든가 서버 화재, 관리를 잘 네. 못했다. 그러면 거기서 다시 나머지 기업들도 투자를 더 할 것이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아이디어들이죠. 아, 투자로. 그렇죠. 네. 그러면은 대표적으로 들어올 수 있는 회사들이 뭐 NHN이라든가 NHN, 좀 작은 종목으로 KINX, KINX. 이런 종목들. 네. 이런 종목들부터 또 약간 그러면 서버 쪽에 대한 보안들도 같이 또 생각이 들겠죠. 서버용 보안과 관련된 뭐 파이오링크 네. 이런 회사들도. 근데 물론 최근에 시장이 약하다 보니까 거래 되게 적습니다. 그런데 이게 반응이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것도 그냥 혹시나 카카오의 위축으로 인해서 수혜를 받지 않나 한쪽도 그냥 이거 그냥 혼자 생각했던 종목인데 네. 너무 집요하게 물어보. 죄송해요. 역시 정량이십니다. 네. 종목에 너무 빨대를 꽂아가지고 네. 어떤 종목인지 검색하면 나온다고 하는데 검색하면 어떤 종목들이 나오는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한번 여쭤봤어요. 네, 물론 시장의 트렌드에 맞게 그것도 이제 움직임 맞게 그냥 그런 정도로 보시면 그러니까. 좋겠다라고 분명 말씀드리겠습니다. 카카오 이번 데이터 센터 화재로 인한 아무래도 이런 차질의 반사이익이나 이제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들이 다음 주 좀 움직일 가능성에 대해서 좀 볼 수 있는 종목들인데 이 종목들뿐만이 아니라 분명 그 안에서 시장이 또 선택을 받아서 움직이는 종목들도 있을 그렇겠죠. 거 아니에요. 네. 그런 종목들의 힘을 좀 체크를 하면서 분명 해볼 수 있는 테마 안에서 또 말씀을 해주셨어요. 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더 작은 종목도 있는데 그거는 그래요. 그럼 그런 건 네. 기업 내용들이 그나마 적자 안 보고 네. 그래도 탄탄한 회사들이다 보니까 그래서 또 이게 조심스럽긴 하죠 항상 네. 약한 장이다 보니까요. 또 거래 없고 작은 종목들 테마는 또 말하기 쉽지 않은데 그냥 어쨌든 이런 테마가 다음 주에는 확실히 좀 주목해 볼 만하다라고 그렇습니다. 네, 네. 말씀을 해주셨어요. 바로 반도체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네. 자, 이거는 반도체? 진짜 굵직한 큰 스텝에서의 반도체 아닌가요? 그렇죠. 이제 11월이 되면 이제 이재용 시대가 그렇죠. 다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이 자료는 보면 뭐 어두운 이야기입니다. 벌써 구름부터 쳐졌잖아요. 예, 반도체 가격 내려간다는 이야기니까 어두운 이야기는 패스합니다. 이게 뭐냐면 과연 우리가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해요. 야, 이재용 회장님이 이제 뭐 사실 여러분들 방송에서 많이 보시겠지만 파운드리가 뭔지도 모를 수도 있긴 네. 있지만은 그렇게 몇 년 동안 언론에서 나왔는데 올해 상반기 기준으로도 맨 우측 그래프인데요. 삼성전자 분발하셔야 되거든요. 이 점유율 이야기입니다. 이제 TSMC와의 관계인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거는 맨 오른쪽이에요. 맨 위치의 그래프를 보게 되면 우리가 보통 지금 노트북이나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이게 낸더란 메모리 반도체가 있습니다. 약간 검정색인 낸더고요. 그다음에 이제 파운드리라는 게 지금 이제 이재용 부회장이 오른쪽에 있는 TSMC 잡으려고 하는 건데 금액을 한번 보시면 똑같아요. 16조 정도지. 16조, 11.5조, 뭐 9조. 그리고 위쪽 그래프를 보게 되면 사실 실제적으로 삼성이 뭐 파운드리 투자를 한다고 했는데 여기서 보면 두 번째 파란 색깔인데 삼성전자는 20년도, 21년도, 22년도까지 10조 정도밖에 투자를 안 하고 있습니다. 생각보다 아직 안 하고 있어요. 왜 안 하고 있냐면 이게 아마 미국 테네시 쪽으로 들어가는 투자한 자체인데 지금 시장이 여러 가지가 맞물려 있습니다. 그 우리가 IRL 법안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뭐 자동차, 현대차, 기아차 지금 한국에서 만드는 건 미국 가면 보조금 못 받아요. 그죠? 그거 물려 있고 또 반도체 장비들 미국 회사 장비들 중국 가는 거 다 물려 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타이밍적으로 11월 달이 지나고 나면 어쨌든 미국 정부에서 충분히 변화를 줄 확률이 되게 높습니다. 왜 그러냐면 유예를 1년 했거든요. 이번에 우리나라 반도체 주식들이 많이 빠졌을 때 미국산 반도체 장비를 중국에 들어가서 생산하는 것에 대해서 막은 것 자체가 1년 유예했어요.
왜 1년이냐 이거죠. 어떻게 보게 되면 제가 생각할 때는 경기도 나쁜 것도 있지만은 결정적으로는 어느 정도 내년 이후부터는 자동차도 마찬가지고 반도체도 마찬가지고 삼성이 충분히 미국에 투자할 수 있는 판은 커진다는 겁니다. 커진다는 거고 아까 여러분들 자료가 조금 어려울 수는 있는데 이게 이제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안 좋다는 이야기거든요. 노트북 안 팔린다는 소리고 스마트폰 안 팔린다는 소리예요. 근데 이것 자체는 그럼 반도체 바닥은 어디에서 나옵니까? 라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반도체 바닥은 결정적으로 이번에 저기 불났죠. 그렇죠? 카카오 지금 불나가 난리 났잖아요. 그걸 데이터 센터라 그러거든요. 거기 들어가는 게 다 메모리 반도체입니다. 결정적으로 반도체 바닥은 하이닉스, 삼성 특히 보게 되면 우리나라 주가 기준에 미국의 마이콜이라는 회사, 한국의 하이닉스라는 회사 이런 기업들이 바닥을 찍을 확률이 높아요. 그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었습니다. 일단 반도체가 네. 저희가 지금 보면은 아까 잠깐 뭐 그림 보시고 가격 빠진다, 수요 안 좋다 이러면서 고민이 많죠. 여기다 지금 최근에 스마트폰도 안 팔려요. 네. 그러니까 지금 메모리 반도체가 지금까지는 보게 되면은 가장 많이 들어가는 게 첫째가 스마트폰, 모바일 쪽이죠. 두 번째가 PC. 노트북 네. 이런 쪽이죠. 네, 그리고 세 번째가 이제 말씀하셨던 이제 서버용 쪽인데 현재 지금 이런 구조예요. 이게 앞으로는 그러면 아유 뭐 스마트폰 안 팔리니까 계속 그냥 메모리 반도체 그냥 주춤할까요? 이게 아니죠. 인간은 기술을 계속 발달시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보면은 조금 있다가 우리 양봉 대표님이 좋게 보시는 로봇 쪽 이쪽도 커지게 되면은 네. 로봇이 뭐 합니까? 이제 우리 삶을 대체를 해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로봇이 가서 사물을 인식하고 그거 잡고 하면서 데이터를 확인해서 인식을 하고 네. 저장을 해야 되겠죠. 누가 합니까? 메모리 반도체가 더 커져야겠죠. 네. 전장도 마찬가지예요. 자율주행을 하면서 가요. 가는데 보통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통해서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해서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저장했다가 그걸 또 보내죠. 통신으로. 뭘 어디로 보내냐면 노조라고 하는 슈퍼컴퓨팅이 있습니다. 네. 이쪽 안에서 모든 걸 다 컨택해서 확인하기 시작해서 그게 자율주행이 기본이 되기 시작한다. 자율주행이나 로봇이나 전장이나 저희가 모르는 또 다른 우리 삶을 좋아지게 만드는 이런 기술들은 계속 발전을 네. 하기 시작합니다. 그럼 지금 현재는 스마트폰이 높다고 하더라도 나중에 5년 뒤에 가게 되면 또 대체가 돼버려요. 어떤 다른 전장 쪽에서 모바일을 대체하나 이런 기사 나올 겁니다. 그때 기억해 주세요. 이 자리 바로 이 자리. 네. 예? 죄송합니다. 예. 좀 너무했죠? 약파는 것 같죠? 네. 기억해 주실 겁니다. 네. 네. 이렇게 되기 시작하게 되면 지금 메모리 반도체의 주가 그냥 한때 2022년도 그렇게 고생할 때 하이닉스 8만 원에 살 걸. 이렇게 생각이 분명히 드실 겁니다. 네. 그러면은 앞으로의 성장하는 걸 봐서 메모리 반도체와 함께 성장하는 이 섹터들 그러니까 지금 신문 보셔도 기사를 보셔도 새로운 산업에 대해서 계속 한번 눈길을 가보세요. 나 로봇 저거 무슨 예전에 터미네이터 2인가 그거 보고 모르겠어 로봇이 뭔지 이렇게 생각하셔도 이게 저희 상상이 그거를 끌고 가고 있는 네. 기술들이 나오기 시작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분명히 또 다른 변화가 나올 것이다. 그러면 네. 반도체 쪽은 쉽게 놓치시면 안 됩니다. 네. 반도체가 결국 가장 유망하게 보는 섹터였는데요. 지금 앞서서 11월에 아버님께서 그러셨잖아요. 네옴시티 이슈도 있고 그런데 사실 근데 11월 1일이 삼성전자 창립기념일이어서 이재용 부회장의 이제 연내 취임에 대한 기대감이 굉장히 높은 상황에서 일단 삼성전자의 반도체에 있어서의 앞으로 이제 성장성까지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근데 이재용 시대에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봐야 되는 섹터 내에서 저점을 다지고 시장에 턴할 때 유망하게 볼 수 있는 섹터로 결국 메모리인데 그럼 삼성전자, SK하이닉스뿐만이 아니라 그 안에서도 너무나 많잖아요. 그렇죠? 네. 그럼 그 안에서 어디에 포인트를 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일단은 이 자료도 놓고 보면 장비주들은 조금 늦게 움직여요. 왜냐하면 지금 설비 투자 흐름 자체가 거의 맨 위에 그래프를 좀 보시면 알 것 같은데요. 특히 빨간 그래프가 30, 40 찍힌 게 대만 TSMC입니다. 근데 저기는 거의 연간 한 투자액 자체가 한 30% 정도씩 증가를 해요. 근데 실제적으로 삼성전자는 절대 상대폭이 2020년 이후부터 조금 낮거든요. 네. 근데 아마 이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이재용 시대가 됐을 때 좀 본격화되지 않을까 그렇게 막연하게 기대를 해보는데 제일 먼저 움직이는 거는 보통 우리가 말하면 여러분들 시스템 반도체 파운드리 그러면 많은 장비 회사들이 있잖아요. 근데 장비 이거는 먼저 설비 투자가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봤던 때는 메모리 쪽이 먼저 움직입니다. 네. 그럼 메모리 쪽이 먼저 움직이는 말이 쉽게 말씀드려서 하이닉스가 트리거예요.
오히려 하이닉스가. 그래서 하이닉스의 주가가 지금 절대 주가 기준으로 9만 원대 초중반이 있는데 이게 이제 물론 이제 여기는 두 가지가 좀 복합이 돼야 되는데요. 앞으로 내가 뭐 나는 여러분 마음을 딱 정하시. 나는 2천을 깨든 1,900을 까든 한 종목을 산다면 나는 하이닉스고 한국에서 뭐 대표적인 종목이니까. 왜냐면 삼성전자는 생각보다 투자하기가 좀 어려워요. 생각보다. 좀 더 다양하니까 그렇죠. 뭐 이것저것 볼 것도 많잖아요. 근데 반도체 하나만 본다면 차라리 하이닉스가 나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죠. 자 이제 저희에게 할당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어서 볼 수 있는 유망 섹터들도 쫙쫙쫙쫙 한번 풀어볼까요? 가시죠. 네. 그 다음은 2차 전지. 뭐 시가총액 1, 2, 3위 순으로 하는 거죠 지금. 네. 유망 섹터로 반도체, 2차 전지 그리고 로봇은 아까 스포를 해주셨으니까. 네. 네. 그런 부분들을 좀 하나하나 이제 종목으로 좀 더 압축을 해서 얘기를 해볼까요? 지금 얼마 시간이 남지 않아서 종목 얘기를 더 많이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확실히. 네, 그렇습니다. 네. 그냥 빠르고 훅 지나갈 테니까 빨리 받아 적으세요. 네. 2차 전지를 볼 때 가장 중요한 거는 Q의 성장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 중심으로 Q의 성장이라고 하는 수요만 꺾이지 않으면 그냥 간다. 비싸도 계속 부각받는다라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기준에서 저한테 말씀하시게 되면은 LG 에너지 솔루션 지금 사요? 모르겠습니다. 어차피 중소형주 쪽을 중심으로 보는 분이 이 흐름이다 보니까 네. 대형주가 안 꺾이면서 나오는 중소형주에 대한 탄력들을 계속 체크하는데 첫 번째 소재 쪽이죠. 네. 소재 쪽은 지금 유럽의 약간 어떤 에너지 위기가 이어지다 보니까 괜찮아 전기차 가도 돼?라고 하는 고민들이 있겠지만 그래도 성장은 계속된다라는 쪽에서 소재를 그런 쪽으로 보세요. 지금 이 회사가 소재 쪽으로 넘어가면서 이제 준비가 다 돼서 성과가 나는 회사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종목 달라고요. 네. 아니 이제 소재 회사로 진출하는 회사인가요? 네, 아니면? 그런 쪽으로 계속 보시되 그걸 투자 아이디어를 그러니까 확장에 대한 개념으로 만들어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뭐 LNF, 에코프로, BM 이런 것들은 당연히 계속 네. 좋게 보지만 상대적으로 코스모 쪽 그룹들 좋게 보고 있고요. 코스모 그룹. 네, 코스모 네. 쪽 좋게 보고 있고 이 중에서 다 필요 없다. 하나만 사겠다. 그냥 에코프로 사세요. 에코프로로. 에코프로? 네, 그냥 쭉 밀고 가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중소형 쪽에서는 아마 지금 기준에서 내년까지 생각해서 보신다라고 하게 되면은 장비 쪽이 좋습니다. 네, 오히려 어차피 장비가 매매하기 되게 어려워요. 네. 하지만 성과 나오는 거 가지고 그대로 두지 않을 겁니다. 장비 쪽에서 폐배터리 기술 가지고 성과를 내는 대표적인 회사가 하나기술이고요. 네. 거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회사들 뭐 PNT 같은 경우는 수주가 좀 많았다가 이것도 체크하나 보니까 좀 흔들리긴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D&T 좋게 봅니다. D&T. 이상입니다. 결국 소재와 장비 쪽에서의 종목을 또 하나하나 꼽아 주셨는데 산다면 에코프로 하니까 바로 받아 적으셨어요. 에코프로. 네. 네. 그리고 지금 장비 쪽에서는 D&T와 그리고 하나기술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하정훈 대표님도 반도체 메모리에 이어서 2차 전지 네. 쪽이 이제 유망 섹터 내에서 보고 계신 거잖아요. 네, 2차 뭐 전지 정말 많으니까. 그렇죠. 뭐 자료가 일부러 복잡하게 그려둔 게 그만큼 우리나라 2차 전지가 글로벌적으로 잘 나간다는 이야기거든요. 네. 잘 나가는 건데 아직 본격적으로 LG가 정확하게 LG 에너지 솔루션이 이제 미국 양산 들어가는 건 다 내후년부터예요. 내후년부터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게 되면 이쪽 섹터는 계속 보셔야 되는데 뭐 대표님 워낙 종목을 탁 찍어버리다 보니까 예? 원래 이런 시켜잖아요. 계획 아니셨던 것 같은데. 부담스럽게 확 찍어버렸네. 원래 양봉 대표님과 함께하면 이런 거 그냥 툭툭 다 나오시지 않습니까? 아, 저는 그렇죠. 뭐 그래도 신비감을 위해서. 뭐 우리가 어쨌든 뭐 여러분들 지금 뭐 사고 말고의 문제보다 이 지금 많은 종목들이 제가 준비를 해왔는데 여기서 한마디 지금 가격 관점에서 본다면 주가는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알고 있잖아요. 어느 정도 위치에 있는지를. 저는 양극재 쪽에서는 일단 LG화학도 지금 한 2, 3년 바라보면 괜찮을 것 같아요. 어쨌든 소재 쪽으로 돌아가는 그림이고 한 가지 동박 쪽에서 저는 저게 너무 많이 빠진 기업 중에 하나가 SK 넥실리스라는 기업이에요. 이제 우리나라 동박 시장은 이번에 롯데케미칼이 저 상단에 있는 일진그룹을 인수를 하면서 롯데, 두산, SK, 두산도 지금 팔았죠. 예, 그러면 솔루스 이제 첨단 SK 소재. 네. 두산 쪽으로 갔는데 이 SK 넥실리스라는 회사가 바로 지금 상장회사 측에 SKC라는 회사입니다. SKC의 자회사인데 아마 이런 쪽이 최근 많이 빠진 종목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뭐 저는 일단은 뭐 내년에 좀 멀리 본다면 LG화학과 SKC죠. 예, 그렇게 뭐 포스코케미칼은 너무 오른 것 같아요. 네. LG화학과 SKC. 네. 두 분 오늘 굉장히 시원하게 종목으로 딱딱 꼽아주시네요.
이러려고 부르신 거 아니셨어요? 맞아요, 맞아요. 그렇죠? 뭐 이러려고 배터리 좋다만 이야기하면 또 뭐해? 100번이고. 네. 너무 종목들 많이 얘기하면 사실 헷갈리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서도 지금 메모리를 얘기하셨고 2차전지 내에서도 볼 수 있는 종목을 딱딱 꼽아주셨는데 그리고 나서 우리가 이제 성장 섹터에서 변동성은 크지만 놓지 않을 수 없는 섹터가 바로 로봇이다. 로봇을 또 꼽아주셨는데 우리 빠르게 지금 카카오 이야기는 안 하는구나. 카카오도 짧게 다 해주세요. 아, 이건 이제 투자 의견입니다. 이런 뭐 저희가 여러분들 아마 이 대부분 종목들을 갖고 있을 것 같아서 저희가 빨리 또 준비했는데 네. 현대 기아는 조금 상반기보다는 탄력성은 조금 떨어질 것 같아요. 예, 조금 기다려 보는 게 나을 것 같고요. 네이버, 카카오인데 글쎄요. 약간은 일단 현재 분위기로는 둘 다 같은 업종이긴 한데 이제 카카오보다 네이버 쪽이 먼저 돌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개인적인 생각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꼭 어제 불이 나서 그런 것만 아니고요. 예, 그리 보고 있고 K바이오는 이거 신라전 이때 상친 것 때문에 제가 적어놨는데 너무 이렇게 환호 안 했으면 좋겠어요. 예, 그리고 이제 멀리 바라보면 역시나 애플과 LG 그룹과의 어떤 파트너십은 앞으로도 좀 계속 진행되는데 이제 LG 그룹 쪽 투자하시는 분들이 보면 LG전자가 좀 많이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렇죠. 맞아요, LG전자. 그렇죠. 근데 전자기 때문에 좀 오래 걸릴 것 같아요. 예, 우리가 말하는 전장이라는 것 자체가 경기가 좋아져야 제대로 팔리는 거니까 그 부분 좀 윤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래서 결국에는 버틸 수밖에 없는 대형주인 거네요. 반강제요. 네. 그러니까요. 아니 원래 이것도 저희가 하면 오래 하는데 지금 시간 관계상 다 하지 그렇죠. 못해가지고 아, 혹시 추가적으로 만약에 네. 궁금하신 분들은 우리가 마치고 밖에서 예, 잠깐 또 같이 이야기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하장훈 대표님 부스에서 추가적으로 또 들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사실 유망 업종으로 로봇과 또 에너지, 그 반도체 소부장, 패키지, 삼성전자의 지분 투자 이렇게 다 꼽아주셨는데 여기에 좀 엑기스만 모아서 우리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어서 이렇게 꼽아주신 거잖아요. 네. 네, 그래도 안 그러면 듣고 갈 로봇은 수는 좀 없습니다. 작은 주식이 많으니까 네. 아마 우리 대표님이 준비하신 에너지 쪽이 네. 네, 뭐 일단 에너지도 짧고 강하게 말씀드리게 되면 어제 태조 이방원 때문에 밀렸다 아우 속상하다 이게 맞아요. 아니라 성장은 계속되는 섹터 중에 하나입니다. 어차피 신재생 에너지로 간다고 하더라도 그 뒤에 백업을 누가 해주겠습니까? 누가 해주냐면은 LNG 천연가스가 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가장 그나마 석유보다 CO2 발생률이 좋고 거기다가 이런 생각보다 만약에 겨울이 추워 보세요. 뭘로 지금 발전을 떼겠습니까? 그러면 LNG의 수요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수요와 공급 쪽에서 공급이 커지지 못합니다. 네. 다시 천연가스 채굴 해야 되고 과정이 나오다 보니까 오래 걸리죠. 근데 수요는 계속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 과정에서 나오는 LNG와 관련된 수요 쪽에 또 플랜트를 짓는다라고 하는 쪽에 뭐 피팅 밸브 또 강관 여전히, 네. 이런 쪽은 이번에 실적 보셔도 아실 겁니다. 네. 생각보다 더 좋은데 왜 주가는 이러면 어떻게 될까요? 주가 네. 이런 쪽은 계속 체크하는 게 맞다라고 보겠습니다. 뭐 성광밴드, 태광, 하이로코리아 이런 친구들 피팅 업체들뿐만이 아니라 네, 그냥 네, 강관 업체들, 뭐 스틸 붙은 종목들, 세아 친구들 이런 친구들 말씀하시는 거죠? 그렇죠. 요즘 보니까 네옴시티로 세아 그렇죠. 베스트 세아 베스틸 뭐 지주, 세아 특수강 너무 잘 가죠. 이쪽이 가고 있더라고요. 근데 네. 그거는 플러스 알파 뭐가 붙었을 때 가는 쪽이고 여전히 강관 쪽은 혹시나 네. 쿼터제만 미국에서 약간 풀어준다. 네. 또 변화 나오겠죠. 어. 네, 이런 것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미국 쪽에서 이제 강관 뭐 이런 에너지 강관 얘기 나왔을 때 움직였던 종목이 세아제강 지주 뭐 이런 종목이었는데 그런 쪽이죠. 그렇죠? 예. 네. 다 찾아보시면 금방 나오니까. 네, 이런 네네. 종목들을 중심으로 네. 여전히 관심 유효하다라고 네, 꼽아 주셨습니다. 네, 더 이제 마무리를 이제 지어야 될 시간이 돼서 투자자분들께 이런 종목들 중심으로 어떻게 준비를 하자를 조금 더 한마디로 정리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제 우리가 많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그렇죠? 네, 지금은 이제 한 가지 확실한 거는 뭐냐 하면 주식의 시세가 빠져도 너무 빠진 건 맞습니다.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제 비싼 주식이 없어졌어요. 그거는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물론 종목마다 조금 차이는 있었지만 언제 올라가고 내려가고 있지만은 우리가 결정적으로 과거를 돌이켜 보면 어떤 여러 가지 뭐 IMF가 오든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오든 시간을 갖고 나중에 올라갈 때는 기본 가치보다 내려간 종목들은 제일 먼저 올라옵니다. 그게 대형주에서 먼저 올라와요. 상상 지금 대형주 중에서 그래도 그나마 실적이 좀 견고하다는 기업들은 주가는 내려가더라도 다음에 아직 올라올 때 빨리 올라온다는 그 생각을 하시고 첫 번째 말씀대로 올라올 때는 눈에 보이는 섹터들이 먼저 옵니다. 제조업들이. 그래서 하드웨어가 소프트웨어보다 빠를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올라갈 장에 대한 준비와 그리고 좀 버텨낼 수 있는 쪽에서의 테마 또 김민수 대표님도 말씀 한마디 해주실까요? 네, 지금부터 바닥을 찍고 시장이 움직인다고 하더라도 변동성이 어마어마하게 큰 장입니다. 이럴 때 대응하기 힘드실 분도 많으실 거고요. 네. 그럴 때 이럴 때는 베스트 드라이버 필요하시겠죠? 네. 베스트 드라이버 양봉. 예, 잘하십니다. 예, 한번 도움 많이 받으시고 네. 좋은 종목 툭툭 나오시는 거 많이 좀 도움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잘했죠? 네. 네, 오늘 주식 토크쇼 두 분과 함께 진행했는데요. 저희 또 하창봉 대표님 끝나고 나서 부스에서 특별 또 현장 이벤트 준비하고 있습니다. 1+1. 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쉬는 시간에 또 하창봉 대표님의 부스까지 찾아주시면 또 못다한 얘기까지 들으실 수 있다고 하니까요.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하창봉 김민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두 분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